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3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현대가 팀들이 같이 웃었고요. 광주의 무패가 마감되면서 3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제주까지 가세한 하위권은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역시 대박 경기가 많았습니다. 볼만찬 저 혼자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기입니다. 대전 수원전. 대전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전이 4경기 무승을 끊고 파이널 A행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승리를 챙긴 반면 수원은 4연패에 빠지면서 이제 정말 강등이 현실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전은 김인균의 짝으로 유광현을 내세웠고요. 안톤, 조유민, 김민덕 3백에 왼쪽 윙백으로는 서영재가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원은 지난 대구전과 같은 박대원, 김주환, 이규석 3백에 이종성을 중원에 놓은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이기재가 선발 명단에 복귀를 했고 김주찬이 왼쪽 날개로 투입이 됐습니다. 대전이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4분이었죠. 주세종의 패스를 받은 서영재가 왼쪽을 무너뜨리면서 날린 슈팅이 양영목 골키퍼를 맞고 나왔고요. 이를 김인균이 밀어 넣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 23분 안병준의 헤더가 대전 골망을 흔들지만 이전에 반칙이 선언되면서 무산이 됐고요. 36분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치던 대전이 출가골이자 이날 결승골을 뽑습니다. 주인공은 지겹게도 터지지 않았던 유광현이었습니다. 조유민이 기가 막힌 수로 패스를 뒷공간으로 내주자 이 뒷공간을 허물면서 골키퍼까지 제친 후에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죠. 이민성 감독을 포함해서 모든 선수단이 함께 환호를 했는데요. 이 골이 유광현의 시즌 1호 골이자 1부 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시즌 정확히 리그 1호 골이죠. 기록을 보니까 20경기 759번 20번째 슈팅만을 만들어낸 골이더라고요. 사실 이날 오랜만에 경기에서 수원의 오른쪽을 거의 유린하다시피 한 서영재를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유광현 득점 앞에서는 해트트릭이 나와도 유광현으로 해야겠죠. 그간 마음고생을 털어냈다는 축하 의미로 KUM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또 한 번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병준의 터닝슛이 서영재의 손에 맞았고 VAR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대전이 지난 3경기에서 4번째 내준 페널티킥이었고요. 키커는 안병준이 나섰는데 이번에도 이창근이 막아냈습니다. 이창근 저 4번의 PK에서 단 한 골만 내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후반 명준재, 물투이스, 뮬리치 등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운 수원은 13분이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카즈키가 수비 한 명을 제치는 왼발 슛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데요. 수원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대전의 수비를 뚫기에는 2%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이진현, 티아고, 전병관 등을 투입한 대전이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었고요. 결국 추가 시간 김명욱의 슈팅이 박대원의 손에 맞았고 VAR 결과 PK가 선언이 되면서 티아고가 이를 성공시켰고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박대원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했고요. 결국 대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 수원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 서울전입니다. 서울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이 2경기만에 다시 승리를 챙기면서 상위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제주는 5경기 1무 4패의 수렁에 빠졌는데요. 제주는 포백으로 이날 전환을 했습니다. 최영준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구자철, 김봉수, 최영준으로 이어지는 3미드를 내세웠고요. 유리 조나탄이 빠진 전방에는 서진수가 자리했습니다. 서울 역시 포백으로 바꿨습니다. 이승모가 기성용의 짝으로 중원에 섰고요. 지동원은 일류첸코와 함께 투톱으로 내세웠습니다. 좌우에는 윌리안 나사오가 포진을 했고요.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이 볼을 점유하긴 했지만 홈에서 질 수 없다는 제주도 역습으로 반격을 하죠. 슈팅수 5대5. 하지만 결정력에서 서울이 앞섭니다. 전반 23분이었죠. 나상호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온 불운을 겪었던 서울은 전반 40분 박수일의 패스를 받은 이승모가 감각적인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승모의 서울 데뷔골이었죠. 기세가 오른 서울은 후반 4분 날카로운 역습으로 추가골을 만듭니다. 윌리안이 침투하는 이승모에게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찔렀고 이승모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멀티골을 만들어내죠. 이승모 의심할 여지 없는 이날 KOM이었습니다. 이승모 2골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 내 가장 많은 차단과 블락을 기록할 정도로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세가 오른 서울 후반 20분 윌리안의 자로재는 듯한 크로스를 일루첸코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제주는 후반 27분 헤이스가 프리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울은 이날 승리로 파이널 A행에 성큼 다가섰고요. 김진규 대행이 매경기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선수를 활용해서 경쟁을 붙이고 있는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호쌈도 데뷔전을 치렀죠.
김진규 대행이 그다음 활용되지 않은 선수를 대거 출전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 전술적으로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을 올리는 모습이에요. 이날도 전반 지동원을 내리면서 미들 싸움을 밀리지 않게 잘 통했고요. 반면 제주는 파이널 비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한때 선두권까지 올라갔지만 여름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더니 도통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날도 전반에는 괜찮은 경기를 했지만 후반 3백 변신 이후 오히려 수비가 무너지면서 또다시 고개를 숙였는데요. 부상으로 빠진 유리 조나탄 외에 이렇다 할 공격수가 없다는 점이 계속해서 제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나쁘지 않은 경기력에 갇혀서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제주 부진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북전 전북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이 6경기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봤고 광주는 11경기 만에 패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광주는 특유의 4-4의 카드를 꺼냈는데요. 토마스 허율 투톱에 이인균이 빠진 자리에는 저희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백하가 미드필더로 나섰습니다. 이상기, 아론, 안영규, 두현석이 포백을 잃었고요. 전북은 수비적인 라인업을 내세웠는데요. 구자령, 홍정호, 정태욱이 3백을 잃었고요. 나나 보아탱이 빠지고 류재문과 이수빈이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구스타브 아마노준, 문선민이 3톱을 잃었고요. 광주가 때리고 전북이 지키는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광주는 평소와 같은 흐름이었어요. 앞에서 압박하고 풀어나가고 끊임없이 득점을 노리고 이런 공격적인 형태가 같았는데 주목할 것은 전북의 대응이었습니다. 광주의 실력을 인정하고 한 발 좀 물러선 느낌? 페트레스쿠 감독도 데뷔전이 광주전이었는데 당시 완패를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광주가 잘하니까 승점 1점이라도 따겠다 이런 플랜으로 보였어요. 경기 전 준비한 대로가 이게 맞다면 페트레스쿠 감독의 의도가 맞았습니다. 광주가 전반 점유율 73대27, 슈팅수 10대1, 유효 슈팅수 6대1 압도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전북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엄지성의 초반 슈팅, 전반 막판 아사니의 연속된 프리킥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전반 24분이었죠. 두현석의 회심의 가마차기 역시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후반에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역시 전북이 확실히 잠글 경우, 작정하고 잠글 경우 뚫기가 어려운 건 분명하잖아요. 홍정호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안정감을 보였고 또 정민기가 좋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이날 6개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전북 이적 후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고민 끝에 홍정호와 고민 끝에 정민기를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41분 이으뜸의 킥을 막아낸 게 아마 이날 경기 백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전북이 안현범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역습의 속도를 높이는데 27분 마침내 골을 넣었습니다. 왼쪽을 뚫은 문선민의 킥이 혼전 중 광주 수비를 막고 뒤로 흘렀고요. 안현범이 슈팅으로 연결합니다. 두현석이 머리로 막으려 했지만 그대로 광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김경민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기에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광주는 막판 대공세에 나섰고 마지막 이건희의 슈팅마저 뜨면서 결국 전북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은 악겐 차출, 부상 중, 부상같이 이게 좋지 않은 스쿼드 상황 속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어내면서 분위기 전환에 이 기회를 좀 마련했고요. 광주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만원 관중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좀 입증해냈고요. 이종효 감독은 페트레스쿠 감독 연봉이 얼마냐는 말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올랐는데 확실한 건 광주가 이제 전북이 무서워할 정도의 체급이 됐구나 하는 것은 광주 내부적으로 느낀 소득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와 울산전입니다. 울산이 3대2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위기의 울산이 4경기 만에 승리를 했죠. 2위 포항과의 승점차도 8점으로 벌렸습니다. 수협은 한 명이 퇴장당한 가운데서 선전을 했지만 울산전 연패가 8경기로 늘어나면서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수협은 징계에서 돌아온 로페즈가 최전방 원톱으로 포진을 했고요. 윤빛가랑이 복귀하면서 이영재, 이승우와 중원을 이뤘습니다. 우고 고메스의 파트너는 최보경이 신세계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울산은 주중 바툼전과 비교해 5자리가 바뀌었는데요. 루빅손과 황재환이 좌우에 섰고요. 김성준, 김민혁이 중앙에 포진을 했습니다. 정승현의 파트너로는 김기희가 나섰고요. 초반 팽팽하던 흐름을 깬 것은 이동경의 선제골이었습니다. 마틴 아담의 헤더를 받은 이동경이 오른발 발리슛으로 수협 골문을 흔들었죠. 이동경의 시즌 2호 골입니다. 수협이 점유율을 올리면서 공격에 집중하는 사이에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전반 35분이었죠. 마틴 아담을 막는 과정에서 우고 고메스의 파울이 나왔고요. 주심은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비의 핵인 우고 고메스까지 이른 수협을 상대로 울산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고요. 결국 후반 9분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명재의 절묘한 크로스를 아타루가 밀어 넣었는데요. 울산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은 경기는 후반 20분 최보경을 빼고 바우테르손을 투입한 김도경 감독의 공격적인 포인트 하나로 방향이 바뀝니다. 후반 22분이었죠. 이순우가 침투 올린 크로스를 오인표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추격골을 넣었고요. 기세가 오른 수협은 계속해서 울산을 흔듭니다. 결국 동점골까지 넣었습니다. 후반 32분이었죠. 바우테르손이 돌파 후 날카로운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뽑습니다. 조현우가 손을 뻗었지만 막지 못했어요. 바우테르손의 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수협의 역전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울산의 힘이 발휘됩니다. 35분 루빅손이 침투해 내준 패스를 주민규가 밀어넣으면서 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주민규의 리그 15골이죠. 수협은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지만 결국 경기는 3대2 울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울산은 또다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따면서 한숨을 돌렸고요. 반대로 말하면 수적 우위에도 동점을 허용할 정도로 팀의 힘이 빠진 것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팀도 잡기 힘들다는 쓴소리를 다시 한번 건넸죠. 전체적으로 울산 선수들의 기동력이 좀 떨어진 가운데 헌신적인 움직임을 펼치면서 결승골까지 만들어낸 루빅손, 이날 저는 KUM으로 꼽고 싶습니다. 루빅손 공격 지역 패스를 모두 성공시키고 수비에서도 팀 내 최다 획득과 블락을 기록했거든요. 울산의 에너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놨고요. 반면 수협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보였지만 역시 수비가 버티지 못하면서 승점을 쌓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우고 고메스의 정동호 선수까지 빠진 상황이라 김도현 감독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강원 입장에서는 안도에, 인천 입장에서는 아쉬운 무승부가 됐는데요. 강원은 전북전 승리 이후 무승부를 더하면서 최하위 수원과의 격차를 벌렸고요. 잡을 수 있는 경기에서 무승부를 한 인천은 6위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강원은 지난 전북전과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벤치가 더 눈에 띄는데 마침내 윤일록과 이정엽이 복귀를 신고했죠. 주중 1번 원정을 다녀온 인천은 부분 로테이션을 택했습니다. 오반석, 문지한, 음포크, 최우진, 에르난데스 5명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경기는 빠른 템포로 맞받아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 강원은 확실히 4-4-2 외국인 중심의 공격이 자리 잡으면서 파괴력이 좀 올라간 모습이고요. 인천도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긴 했지만 확실히 기세가 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한 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반 5분 김대원의 코너킥을 이지솔이 멋진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지솔 이날 KU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상원도 멋진 선방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지솔이 강투지 김우석의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지난 전북전에 이어서 이날까지 이 강원이 승점을 딴 거거든요. 강원의 문제가 높이인데 이지솔이 이날 공중볼 경합 5번 성공, 12번의 클리어링, 5번의 인터셉트 등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인천 공세를 잘 막아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인천도 반격에 나섭니다. 전반 11분 신진호가 찔러준 볼을 무고사가 수비 2명 사이에서 마무리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죠. 이후 기회를 주고받는데 강원이 전반에 8번의 슈팅을 날릴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인천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때쯤에 적절한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데요. 김도혁, 제르소 등이 투입되면서 분위기를 바꾸죠. 강원도 이정엽, 윤일록 등을 투입해 반격하고요. 인천 후반 점유율 60대 40, 슈팅수 10대 4로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제르소가 역습의 선봉에 서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모두 무위에 그칩니다. 후반 막판 이 에르난데스가 오른쪽에서 내준 볼이 수비를 맞고 흐르면서 노마크에 있던 정동윤이 왼발로 갖다 댄 볼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아마 인천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강원이 이제 팀으로서 짜임새를 높이는 상황 속에서 부상자까지 복귀하고 있어요. 힘을 점점 얻는 모습이고요. 이런 경기에서 지지 않고 버텼다는 것도 향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확실히 주중 아챔 여파가 좀 느껴졌는데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상대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고 특히 이날 사이드 공격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인천은 어쨌든 무패를 이어간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포항전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0대0이지만 대구가 조금 더 아쉬운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대구는 5경기 무패를 이어갔지만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내려갔고요. 반면 포항은 ACL 포함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2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구는 벨톨라가 빠진 자리 이진용이 들어갔고요. 조진우가 복귀한 것이 유의한 변화였고요. 나머지 자리 지난 경기와 같았습니다. 주중 하노이 원정을 다녀온 포항은 5자리의 변화를 줬습니다. 이호재가 원톱으로 포진을 했고요. 홍윤상과 김준호, 그랜트 박승욱이 베스트 11에 가세를 했습니다. 젊은 자원들이 요소요소 들어간 게 좀 눈에 띄었죠. 예상대로 포항이 주도하고 대구가 막는 양상의 경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전반 점유율 73대 27, 후반에는 69대 31이었어요. 하지만 슈팅 수는 대구가 9대 7로 앞섰습니다. 때문에 전형적인 대구 흐름의 경기가 진행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대구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물론 포항이 하노이전 여파로 체력적 부담이 컸고 아시안게임 차출된 고영준의 공백도 느껴졌지만 대구의 조진우, 홍정우, 김진혁 3백 그리고 앞선에 있는 이진용을 중심으로 한 허리진까지 적극적으로 수비진을 구축하고 또 집중력 있는 수비를 펼치면서 포항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포항은 가장 물오른 감각을 보이고 있는 제카와 하노이전 멀티골의 주인공 김인성까지 투입을 했지만 대구의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어요. 포항이 이 정도로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경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구의 수비가 좋았고요. 대구는 4경기 연속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대구는 특유의 딸깍으로 맞섰는데 역시 포항의 수비를 뚫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포항의 수비 집중력도 좋았거든요. 대구에서는 바셀로스가 좋았어요. 지난 결승골이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됐는지 한결 자신감 있는 돌파를 시도하면서 대구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3개의 드리블을 성공시켰고요. 물론 마무리가 이날도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날 가장 빛났던 선수가 아닌가 해서 KUM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후반 막판 2차례 찬스를 놓친 게 두고두고 아쉬웠을 텐데요. 이근호의 크로스를 받은 에드가의 발리슛은 골대를 맞고 나왔고요. 이어진 코너킥 상에서 조진우의 헤더가 바운드 되면서 골대를 넘어간 게 아쉬웠습니다. 대구는 수비가 극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항은 아쉽게 울산과의 승점 차가 벌어졌지만 그래도 얇은 스쿼드 속에서 아침과 병행하는 힘든 이 상황 속 패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1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